안녕하세요. 정프렌치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고 아름다운, 그리고도 아주 그냥 슬픈 실화입니다. 히스토리컬이니까 역대상 가장 바람둥이가 누구였을까요? 연산군? 아니면은 앙리 4세? 또 누구 있죠? 바람둥이 피카소, 뭐 태조, 왕건, 또 하나 있죠? 왜 누구더라? 생각이 안 나네요. 헨리 8세, 영국의 헨리 8세.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그냥 이 바람둥이들이 참 많았는데, 이 바람둥이들 특징은요, 이 여자를 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요, 여자를 탐한 게 아니라 반대로 여자들이요, 이 남자를 탐합니다. 누굴까요? 지금 채널 시작할 때 제가 친 게요, 이 곡이요, Nocturne No. 3, Dream of Love, 사랑의 꿈 입니다. 대충 누군지 아시겠죠? 오늘의 주인공은요, 리스트입니다. 로맨틱 시대 때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 많은 가난한 음악가들 있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선 자기가 다 밥도 먹여주고 키우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유명해지도록 만들었어요. 그 중에 누가 한 명 있죠? 바그너 얼마나 유명합니까? 히틀러가 제일 좋아했죠? 그래서 히틀러가 막 행진할 때는 꼭 바그너가 그냥 이렇게 땅땅 이렇게 음악이 따랐다잖아요. 그런데 이 바그너가요, 그때 리스트 집에서 기거하면서 리스트의 딸한테 눈독을 들입니다. 그래가지고선 결국은요, 딸을 그냥 탁 찍어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리스트는요, 바그너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못생기고 대머리고 거기다가 막 나이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악조건이니까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딸은요, 아직 심지가 굳은 여자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뜻대로 바그너하고 결혼하죠. 아무튼 이 리스트는요, 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데요. 쇼팽하고도 라이벌이었어요. 쇼팽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였는데, 주드상도 있었고 다 유명한 사람인데서요, 리스트가 그냥 쇼팽 곡을 막 이렇게 그냥 편곡을 해가지고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팽이 와가지고요, 너 그거 내 오리지널 곡을 네가 감히 손을 대? 이래가지고요, 둘이 사이가 나빠졌어요. 나중에요, 리스트가 쇼팽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파리처럼 이렇게 빌어요. 그래서 뭐 관계가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라이벌이었어요. 아무튼 이 리스트는요, 굉장히 19th century 때 아주 유명하고 그냥 항상 구설수에 오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재력까지 또 아주 잘생겼어요. 미남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냥 체격도 좋아요. 멋지게 생겼어요. 거기다 피아노는 그냥 19th century 때 제일 잘 칩니다. 그리고 매너, 그냥 뭐 랭귀지도 매큐식 하면서요, 그냥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만두겠습니까? 하이네 아시죠? 가장 유명했던 시인, 로맨틱 시대 때 하이네하고 또 빅토르 위거 있죠? 굉장히 유명한 작가, 뭐 노트르담의 곱추라든가 또 장발장이 뭐 이런 거 진 사람 있잖아요. 리스트 콘서트에 참석해가지고요, 그걸 다 보고선요, 디스크라이브 한 게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쇼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리스트가요, 딱 무대에 올라오면요, 여자들이 그냥 아우성을 치고 달겨들어가지고요, 단추도 막 다 떼고 거기다가 자기 그냥 소지품을 그다가 막 문지르고, 그뿐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그냥 리스트를 만지려고 하다가 지네들끼리 막 머리 싸움도 나고요, 옷이 다 찢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럼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럼 마이클 잭슨 얘기 아닙니다. 마이클 잭슨 딴딴딴 이 마이클 잭슨 얘기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19th century 때 마이클 잭슨보다 더한 그런 장면이 무대에서 벌어졌어요. 얼마나 유명하고 인기가 많았으니까. 그리고요, 또 그 당시에요, 왕이 행차를 하면은 30대 그 코치, 그러니까 그 코치가 뭐냐면 포장마차, 포장마차라 그래나? 왜 저기 뭐야, 서부 영화에 나오는 거 있죠? 클린트 이스트 뭐 딴따란 딴따라란 하고 나올 때요, 그 뒤에 막 그냥 마차들이 그냥 먼지로 막 품고 막 나타나잖아요. 여자들이 그냥 긴 드레스 입고. 그런 이제 마차. 그게 30대가 따랐어요. 그 왕의 행차 때는. 그런데 리스트가 행차죠. 그러면은 300대가요. 리스트에 그 코치를 다 따라갑니다. 대부분이에요. 여자들이에요. 아주 어퍼 클래스들. 그 여자들이 그냥 막 리스트 그냥 환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이 그냥 리스트를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이 리스트는요, 많은 업적을 남겨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 인상파 있죠? 인상파와 현대 음악에 굉장히 아주 큰 영향을 줘요. 고전파 때는 소나타 형식으로 다 이렇게 작곡을 했는데 베토벤이 나타나서요, 싫어 다 그냥 뽀개버릴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모든 형식을 다 뽀개버렸어요. 그런데 이 리스트는요, 또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요, 그 아주 그냥 아름다운 멜로디만 이렇게 나타내던 그 쇼팽하고는 달리요, 마던 하모니를 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또 새로운 폼을 하나 발명을 하는데요, 심포니 포엠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심포니 포엠은 뭐냐면요, 심포니 포엠, 이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쉽게. 심포니는 뭡니까? 심이라는 거는 together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폰이 뭐예요? 따르릉 폰. 그러니까 모든 사운드를 다 모았다는 게 심포니예요. 그러니까 모든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다 연주를 하는 것을 심포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심포니는요, 항상 4악장으로 이루어져요. 1악장은 뭐 빠르고, 2악장은 뭐 슬로우, 3악장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는데, 심포니 포엠은 뭐냐면요, 심포니 이 4악장을 그냥 한 대로 하나로 다 모아서 한 악장. 좀 길죠, 음악이. 한 악장으로 만들어가지고요, 그 안에요, 스토리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포엠이라는 게 뭡니까? 시라는 뜻이잖아요. 시적인 거. 그러니까 스토리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표제 음악이라고 합니다. 표제 음악은요, 영어로 프로그래마틱. 그 프로그램 있죠? 프로그램 그거 생각하세요. 프로그래마틱. 고전 음악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고전 음악은 그 음악 안에 어떤 시적인 게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형식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탁 막 불협화음도 집어넣고 거기다가요 멜로디를,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한 손에서 어컴퍼니먼트 반주를 치고 멜로디를 쳤잖아요. 근데 리스트는요 막 양쪽에서 반주가 나오고 막 멜로디가 막 이렇게 손이 막 이렇게 돼요. 멜로디가 여기 들어가고 이리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레이어를 막 그냥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도 하고 또 이리로 한 건대로 모으기도 하고 이래서 그 반주와 멜로디 그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하는 그것을 다 깨버립니다. 아무튼요 이렇게 심포니 포엠 그 표제 음악이 들어있는 거 그것을 발명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요 피아노로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아노 안에요 모든 그냥 악기를 다 그냥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로폰 소리도 나고 그 다음에 뭐 북소리도 나고 거기다가 뭐 별소리가 다 나는 거죠. 그래서 심포니 포엠은요 연주하기가 아주 고난도예요. 이 리스트는요 그 생각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잘못 오해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둥이로. 그 여자가 많고 항상 구설수에 오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 일생에는요 딱 두 여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는 아주 도도한 남자면서도 그 여자의 가치를 알아보는 남자였어요. 뭐 이 여자 저 여자 막 이렇게 찍적대는 그 연산군이나 막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아무튼 그
이 리스트가요, 사랑한 여자는 다굿 부인이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를 오랫동안 이렇게 사랑해요. 그리고 또 아이도 가져요. 그래서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트가 여행을 떠납니다. 먼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그 러시아로 가죠. 그래서 여기서 연주를 하는데 거기에서요 아주 괜찮은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 이름은요 캐더린이에요. 캐더리나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캐더린. 이 캐더린은요 아주 우아하고 거기다가 박식하고 이쁘고 그다음에 어퍼클래스 신분도 있고 여러 가지요 다 갖췄어요. 근데 리스트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둘이서 좋은 관계를 갖고 이러다가 이제 사랑하고 이래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캐톨릭이야 둘 다.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허가를 받으려고 교황한테 갑니다. 근데 교황이요 노해요. 왜? 이혼을 한번 하면요 결혼을 할 수 없는 게 캐톨릭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그러니까 19세기까지는요, 캐톨릭이 아주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너는 결혼할 수 없어. 이러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갑니다. 근데 또 deny. 다음에 또 해마다 갑니다. 결혼 승낙을 받으러. 그런데 항상 리젝 당합니다. 뻥, 노, 레드, 도장, 꽝. 그래가지고요, 둘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해마다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그냥 꾸준히 그냥 빼놓지 않고 해마다 도장을 받으러 가는데요. 못 받아내요. 30년 동안. 30년이 흘렀는데도요. 결국 도장을 못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 사람이 사랑했으면 30년 동안 한 번도 변함이 없이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요, 리스트가 딱 50살이 되던 해 기쁜 소식이 옵니다. 그냥 결혼 허가가 나왔다고 캐더린한테 편지가 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거 그냥 30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리스트가 막 신이 나가지고요, 그냥 지금 말하자면 턱시도, 그 당시에 그냥 그 로맨틱한 그 자켓 뭐 멋진 거 다 이제 그들 리스트가 아주 옷도 잘 입었어요. 그냥 다 걸어놓고 이제 막, 야, 이제 나는 결혼한다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또 캐더린도 드레스를 사놓고 입었다 벗었다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그 캐톨릭 그 성당 그 가까운 데다가 자리를 잡고선 호텔에서 묵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요, 레터를 딱 받아요. 그 레터에는요, 뭐라고 써 있냐면 결혼 취소. 어떻게 결혼 취소가 됐다는 겁니까? 리스트는 그냥 그 레터를 편지를 받는 순간에요 얼굴이 하얘지고요. 캐더린은 그냥 뭐 기절했겠죠. 그래서요 리스트가 알아봅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내일이 결혼식인데 감히 이래가지고 딱 알아보니까요. 누굽니까? 그 캐더린의 엑스허즈밴 진돗개가 탁 그냥 버티고 있어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요. 니네도 절대 결혼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한다. 이러면서요. 공작을 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캐톨릭 그 당시에는요. 그 결혼을 하려면은 캐더린이 그 폴란드 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 그 황제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거기다가 또 로마 교황, 거기다가 헝가리, 그 리스트가 헝가리 출신이잖아요. 그 헝가리에 또 그 포배 도장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3군데를 받아내야 되는데요. 이거를 다 받아냈잖아요. 그래서 결혼이 승낙이 왔는데 이 이제 진돗개가 다니면서요. 공작을 씁니다. 돈도 많고 뭐 거기다 명성도 있어요. 듀크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절대 결혼 못 시키게 내가 공작을 쓰고 말겠다.
이래가지고요 포프한테 가가지고 그 캐톨릭의 교리 거기에 대해서 막 그냥 따집니다. 절대로 이거는 할 수 없다. 왜?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다. 내가 이혼하기 전에 그 리스트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나를 배반한 거고 거기다가 어덜터리. 그러니까 그건 뭐죠? 그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그 폴란드 그 황제한테도 가고 또 어디죠? 러시아한테도 가고 이래가지고요 세 군데를 다 그냥 만장일치로요 다시 취소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리스트하고 캐덜린은요 결국 결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둘이서요 그냥 평생 좋은 친구로 남기로 해요. 그리고 리스트는요 자기가 캐톨릭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캐톨릭의 교리를 어겼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자책감에 프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요 이렇게 사진 보면 젊었을 때는 참 뭐 이렇게 멋지게 하고 나오는데 좀 나이 들 때 보면요 이렇게 그 신부님들이 입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하얀 이렇게 칼라 있는 거 그걸 항상 입고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리스트가 뭐 저거는 그 사람의 패션인가 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럼 캐더린은 또 뭐가 됐습니까? 캐더린은요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진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평생 글을 씁니다. 어떤 글을 쓰냐면요 캐톨릭을 반항하는 그런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는 캐톨릭은 그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그 필링 그거를 묵살을 해버리고 뭐 이러면서요 글을 막 써요. 그래서 계속 막 그 신문 잡지 이런 데다가 내고 또 리스트를 뒤에서 리스트 모르게 서포트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리스트의 그 작곡, 그 다음에 연주, 막 이런 거를 좋게 평가를 해서 그 신문 이런 데다 계속 연재를 시켜요. 참 아름다운 사랑이었고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그리고 리스트도 30년 동안 변함없이 한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고 기다렸습니다. 미국의 그 영화 노트북이라고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그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영화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실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말년을 참 슬프게 결말을 지르는데요. 리스트는요 나이가 들어도 인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젊은 여자는요 그 리볼버 그 총 있죠. 그걸 탁 들고 나타나가지고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래가면서요 막 죽인다 산다 너 나하고 살 거야 안 살 거야 뭐 이런 적도 있어요. 그래도 리스트는요 끝까지 너하고 못 산다 이랬겠죠. 지조가 있는 사람이고 여자만 뭐 정조 있고 지조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랑의 꿈 30년 동안 사랑의 꿈을 꿔왔습니다. 그리고요 리스트가 작곡을 합니다. 무슨 곡이냐면요 한숨이라는 곡이에요. 사이트. 그 사이트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한숨을 쉴 땐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 살았다. 아이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이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냥, 굉장히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이럴 때, 한숨을 쉬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한숨이 있는데요. 그 한숨이라는 건요, 언소스피로. 그 타이틀이요, 언소스피로예요. 이태리 베니스에 갔더니요, 언소스피로라는 다리가 있었어요. 그 베니스에 산마르코 광장 있죠? 거기에 산마르코 성당이 있는데요. 그 지하를 이렇게 들어가 보신 사람은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전 들어가 봤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지하에 뭐가 있을까요? 상상이 갑니까? 푸드 스토리지? 아니면은 예배 보는 그런데 감옥이 있어요. 감옥이
어마어마한 감옥이 있는데요. 그 벽이요. 정말 피라미드 그 돌 있죠? 이만한 돌. 그런 돌이 그 하나가 이만합니다. 그런 돌을 갖다가요.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엄청난 큰 감옥을 졌어요. 그리고 그 감옥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창문도 없어요. 그 돌에 딱 구멍을 내가지고요. 요만한 구멍. 그리로 햇빛을 들어오게 하고 숨을 쉬게 에어가 들어가게, 공기가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 감옥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를 어게인스트 하는, 그러니까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노센스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겠죠. 그 안에서 그 햇빛도 잘 못 보지. 들어가니까 껌껌해요.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뭐 거기다 불을 켜놨긴 했는데요. 그거 끄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초를 켰겠죠. 근데 제가요 그 감옥에서 이렇게 막 미로를 이렇게 걸어갔는데요. 뭐가 나오냐면요. 언소스피로라는 그 다리가 나옵니다. 조그만 이렇게 다리인데요. 그 다리를 이렇게 건너는데 이게 지금 산마르코 광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요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요 사이가 그 밑에를 보면요. 누구죠? 베니스의 그 곤돌라 있잖아요. 그게 막 이렇게 지나가요 밑으로요. 노래를 부르면서 케멜라 코사 막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그 뱃사공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다리를 이렇게 건너면서 딱 보니까요. 그 앞에 이렇게 요 건물하고 요 사이에 다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시티예요. 요거는 산마르코 광장이고. 이 죄인들이요. 이 다리를 건너야 했어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서 시티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요. 만약 길티 하고 나오죠? 이 다리 못 건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면은 사는 거예요. 사는 것도 아니죠. 그냥 그 감옥에서 평생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를 그 죄인들이 이렇게 건너갈 때 한숨을 쉬었다 그래요. 내가 살아 돌아올까? 아니면은 그냥 죽을까? 이렇게 한숨을 졌다 그래서 그 다리 이름이요. 한숨 언소스피로예요. 리스트가 언소스피로라는 음악을 작곡합니다. 제가요. 이 영상 끝나자마자요. 바로 제가 그 라이브 연주를 거기다가 제가 어태치합니다. 꼭 보세요. 그냥 꼭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초보자들이나 그냥 뭐 음악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도요. 그 노래를 들으면 그냥 좋다 이러고 그냥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초보자라도 이 음악을 오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 제가 오늘 이렇게 다 그 사람의 그 30년의 그 고통스러운 사랑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 음악 속에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프랑츠 리스트 19th century 때 가장 미남이고 가장 피아노를 잘 쳤고 또 그 다음 세기 인상파와 현대 음악에 영향을 준 최고의 음악가 리스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바이.